삼각비 영상을 결석생 이번 주까지는 생기는 것 같아서 삼각비 첫 시간이죠. 일단은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각도를 어떻게 정할까. 각도가 이제 디그리라는 것만으로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각도는 각도가 단위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360도 이렇게 쓰면 여기 도자를 이렇게 달아서 디그리라고 하는데, 이런 게 각도가 있는 건가요?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모르겠네. 한 바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 바퀴를 돌았다 하는 거를 이제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 디그리 개념으로 앵글 디그리 개념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이 선을, 아직 이런 단어를 쓰는데, 뭐 시초라는 말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를 시초라고 부르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류의 시초, 뭐 이런 그 시초예요. 그래서 어떤 각도가 시작하는 선을 시초선 이렇게 부르고요. 시초선은 이제 영어로 오리지널이니까 오리지네이티드 이렇게 이제 불러요. 그래서 시초선은 처음 시작하는 선, 여기서부터 각도를 돌리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만든 거인지라 사람의 손이 이렇게 펼쳐지는 각도가 아니라 이렇게 오그라드는 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먹을 쥐는 것처럼 돌아가는 방향 쪽을 플러스로 잡은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돌아가면 플러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제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이쪽 방향은 각도가 커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시초선에서 이쪽으로 내려가면 각도가 마이너스를 갖는 거다, 이런 생각이죠. 우리 수직선에서도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똑같아요. 똑같이. 근데 이제 영어로 쓰면은 사실은 사람 손은 이렇게 오그라드는 게 편하지만, 얘는 이제 시계예요. 시계. 저쪽에 신강이실 가시면 굉장히 커다란 시계가 있죠. 예, 중국산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 오리지널로 샀으면 몇십만 원, 엄청나게 비쌀 수 있는데, 중국산으로 사서 내가 조립했어요. 내가 만든 시계 중에서 제일 큰 시계. 시계가 이만하죠. 뜯었을 때 바늘이 저게 돌아가? 막 되게 신기했는데 잘 맞더라고요.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방향이랑 반대죠. 그죠? 시계가 돌아가는 방향은 영어 한마디, 클락이 시계고, 방향이라는 뜻은 와이즈, 현명한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면 클락 와이즈, 그러면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CW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이거는 거꾸로 돌아가는 거잖아. 시계 반대 방향이어서 좀 유식한 한마디, CCW. 여기 C자는 갑자기 영어 시간이 됐어. 미안해. 카운터 클락 와이즈라고 불려서 이걸 이제 줄여서 써요. 외국 책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반대말에 앞에 붙는 단어여서 시험에 곧잘 어휘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건 그렇고, 그래서 줄여서 CCW. 반시계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걸 플러스라고 삼는다. 360도를 표현을 하려면은 여기서 시작을 하고 이쪽으로 생긴 이 각도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이 동경은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배우는 여기 그린위치 천문대가 있고, 뭐 이렇게 선들이 이렇게 있죠. 요 회전하는 요걸로 각도를 나타내서 우리나라 독도는 동경 132, 북위 37, 뭐 그 거기 나오는 그 동경이랑 이 동경은 같은 거예요. 일단은 그렇게 알아두시고, 뭐 일본 도쿄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이 동경은 그냥 각도를 나타내는 말이니까 옛날에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35도다.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가고, 여기가 90도니까 90도 와서 다시 45도만큼 더 오죠. 이쪽 방향에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가 되고, 또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60도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가 달렸으니까
얘는 내가 플러스라고 잡은 거에서 거꾸로 돌아가겠죠. 여기 동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60도가 되는 곳이 마이너스 60도다. 이런 식으로 쓰기로 했어요. 여기서 문제 1100도는 어떻게 될까? 1100도는 어떻게 될까? 이거는 360이 몇 번 있죠? 3번 있나요? 3번 있고 360 곱하기 3 하면은 1080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20도가 더 더해졌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각도는 360을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뺑뺑이 한 번, 두 번, 세 번 돌아서 20도. 이 위치에 해당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얘는 겉으로 보이는 각도는 20도하고 똑같죠. 이 동경 위치는 똑같아요. 이걸 이 위치를 동경이라고 부르는데 동경은 똑같아요. 같은 동경이죠. 동경값은 똑같지만 얘는 3회전 세 바퀴를 돌고 그 자리에 나타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모든 각도들은 몇 바퀴를 돌고 어디 동경값으로 왔니? 이렇게 이제 쓰기 좋겠죠. 그래서 앞으로 각도 입장에서는 몇 바퀴를 돌았니? n 바퀴 쓰고 뒤에 남는 짜투리 이렇게 이제 쓰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그런 내용이 지금 책에 아마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볼게요. 책이 어디 몇 쪽이에요? 70쪽 정도. 네. 앞에서 배운 내용하고는 사실 이제 좀 통하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으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와, 안 보고 했는데 설명 다 했어. 오, 대박. 똘똘한데? 72쪽 갈게요. 72쪽의 설명을 거의 다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4분면의 각 이랬는데 여기는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이렇게 돌면서 1, 2, 3, 4분면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애들 중학교 1학년 애들은 이것도 몰라요. 1, 2, 3, 4분면을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서 제가 외우기 편하라고 C 방향 뭐 이러면 애들이 다 좋아해요. 그러면서 다 외워요. 이렇게 됩니다. 72쪽에 뭐 되게 많은데 하나 거꾸로 유형별로 하나씩만 제가 좀 지금 같이 풀고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552번은 마이너스 380도는 어디에 있을까 쓰세요 하는 건데요. 뭐 이미 지금 공부를 했으니까 552번 어디 있겠어요? 마이너스 380도는 마이너스 360에다가 마이너스 20이다 생각하면 거꾸로 한 바퀴를 돌죠. 빼기가 달린 건 이제 거꾸로 돌아서 다시 또 빼기 20 여기 있죠. 이렇게 하나 그려놓으시면 될 거예요. 원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이런 걸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554번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이너스 30도를 표시를 해봐라 이랬는데 쓰기는 이렇게 썼지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를 안 쓰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여기 360 곱하기 n에다가 뒤에 달리는 이거는 0에서부터 360 즉 플러스 값이 되게 쓰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써 있으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얘를 선생님 이거 그냥 쉽게 360 곱하기 0 빼기 30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안 된다는 소리인 거죠. 이거 양수가 되게 여기 뒤를 쓰라는 거니까 554번은 답에다가 360 곱하기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고 뒤에다가는 더하기 330을 쓰셔요. 554번의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58번도 지금 해보죠. 558번. 자, 558번도
마이너스 820이라는 거를 어떻게 머릿속에서 사실은 이런 숫자가 익숙해야 되는데 360, 720 저도 잘 익숙하지가 않은데 1080, 1440 이 정도까지는 그냥 대충은 좀 익숙하죠. 360의 배수들이죠. 얘는 360 곱하기 1, 2, 3, 4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랑 덩치가 제일 가까운 게 1080이니까 360 곱하기 마이너스 3을 하시면은 1080이 이미 진행이 된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하기 플러스 값으로 1080에서 820을 빼면 260이 나오죠. 여기 260도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도자를 쓰셔야 돼요. 도자 안 쓰면 틀려요. 왜? 각도를 이 디그리라는 단위 말고 다른 단위로 이제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도자를 안 쓰면 틀려요. 이 도자는 디그리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겁니다. 선생님도 이거 틀리셨네요. 틀렸어요. 도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이 앞에도 써야 되고. 562번 해보겠습니다. 562번은 마이너스 1070도는 몇 사분면일까 따져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1070은 일단 거꾸로 가죠. 거꾸로 한 바퀴 이쪽 방향이 아니라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가서 여기에 도착하면 1080인데 못 가고 조금 10도만큼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얘는 1사분면이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뭐 어느 과목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처음은 비교적 쉽죠. 그렇게 아주 어렵진 않죠. 1사분면이다. 이게 지금 각도에 대한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문제를 이제 보시면은 좀 문제가 지금 유형 1, 2, 3까지는 진도를 벌써 나간 거고요. 유형 4번 설명을 이제 할 텐데 여기는 제가 문제를 조금씩 다 풀어드리고 여러분들 숙제는 앞쪽에서 나오고 여기 숙제는 한 끼 시작하고 뭐 한 2주 정도 진행하면 그때 이제 숙제 하도록 할게요. 자, 설명 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자, 76쪽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76쪽. 599번. 50도하고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애들이 아닌 것을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0도하고 같은 동경을 나타내는 게 아닌 것을 찾아라. 슬쩍 보니까 3, 4, 5번은 다 50도짜리가 생겨요. 599번에 3번은 이제 마이너스 360을 만들면 플러스 50이 생기는 거고 4번은 360에다 50을 더하면 50짜리가 생기는 거고 또 5번은 720에다가 50을 더하면 딱 50짜리로 끊어지죠. 이 앞에는 이제 그러니까 360의 배수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3번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돈 거죠. 이렇게 거꾸로 한 바퀴를 돌았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50을 이렇게 간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죠. 1번 마이너스 670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이너스 670도 마이너스 720에다가 플러스 50을 달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670이 나오죠. 그래서 1번도 괜찮고 답은 이제 2번인 것 같습니다. 2번의 마이너스 330은 자, 마이너스 360에다가 플러스 30이 달려야 각도가 나오니까 2번은 틀렸죠. 50 쪼가리가 안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자, 602번은 동경이 존재하는 사분면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걸 찾아라. 몇 사분면에 위치가 되어져 있는지 찾는 거예요. 602번은. 602번은 지금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602번 요령은 어떻다? 마이너스 620은 마이너스 720 플러스 100 360의 배수가 되는 거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으로 가든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든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작하는 시초선으로 오기 때문에 뭐 신경 쓰지 않고 이 뒤에 것만
잡으시면 되는데 100도는 90을 넘어가서 이제 여기죠. 그래서 2, 4분면이에요. 마이너스 3, 4, 5라는 각도도 마이너스 360을 잡고 플러스 25로 잡아서 얘는 1, 4분면이에요. 490이라는 각도는 360을 플러스로 잡고 130이 되니까 2, 4분면이에요. 답이 나왔죠? 정답은 2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604번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04번은 거꾸로 이제 세타가 제 1사분면 각도다. 세타가 1사분면 각도다. 1사분면이라고 하면은 어디예요? X축하고 Y축은 1사분면이 아니에요. 1사분면은 0에서부터 90까지니까 그냥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면 안 돼요. 0도부터 90도까지 등호 없이 여기 1사분면 각도예요. 됐죠? 그런데 얘는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책에다가도 써놔요. 거기 몇 사분면의 각일 때 거기 밑줄 그시고 뭐냐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부등식 문제예요. 부등식으로 푸셔야 돼요. 근데 이제 부등식에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복병이가 숨어 있냐면 얘가 도대체 이 1사분면 각도 여기 나 1사분면에 있어 하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1사분면에 있는 각도야. 근데 얘가 살아오는 날이 되게 복잡한 애였단 말이에요. 몇 바퀴를 돌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한 바퀴를 돌고 1사분면에 도착한 각도일 수도 있고 두 바퀴를 돌고 1사분면에 도착한 각도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타라는 각도가 나는 한 바퀴 돌았어.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1사분면에 왔어. 만약에 이런 각도였다 그러면 2분의 세타는 180 더하기 22.5가 돼버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3, 4분면이 돼요. 그죠? 180에다가 225니까 22.5니까 그잖아요? 이 앞에 내가 얼만큼 지나온 각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단순히 위치가 1사분면이라는 거지. 요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동경의 위치가 1사분면이라는 소리야. 각도 값 자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이 살아온 인생이 몇 바퀴를 굴러먹고 여기 위치에 왔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1사분면의 각이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 푸는 요령 하나가 들어갑니다. 세타를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알파라고 쓴 다음에 알파는 0부터 90 이렇게 적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이제 선입견을 깨셔야 돼요.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잖아. 그리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은 뭐 걱정 안 하셔도 이렇게만 쓰시면 2분의 세타는 2로 나누면 180 n 더하기 2분의 알파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2분의 알파는 0부터 45구나. 이런 내용이 하나 달리고 0부터 45까지라는 게 달리고 근데 이제 요 녀석이 달리죠. 180짜리가 달리는 바람에 n에 1이 들어가면 즉 한 바퀴를 도려내면은 180이랑 요 각을 더해주는 거고 두 바퀴를 도려내면은 180 곱하기 2 360에다가 요 녀석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바퀴 도는 녀석은 어때요? 여기다 2 대입하시면은 다시 동경이 시초선으로 원위치로 가버리죠. 그죠? 그래서 자 이제 요령 적어드릴게요. 어떤 요령이 있냐? n에다가 두 개만 넣으면 돼요. 여기가 2로 나누면 2로 나눈 경우 n은 두 개만 대입.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아무거나 1이나 2. 다음 장에 문제가 더 있을 텐데 이번에는 2분의 세타가 궁금한 게 아니라 3분의 세타가 궁금해요. 얘가 동경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어진 각도를 3으로 나눠야 돼요. 3분의 세타는 120n 더하기 3분의 알파. 3분의 알파는 뭐 그래봤자 각도가
0에서부터 30이죠. 그럼 이거는 몇 개를 대입할까요? 3으로 나눴으니까 n에다가 3개를 대입하셔야 돼요. 3으로 나누면 n에다가 누구 뭐 0, 1, 2 대입하시면 돼요. 3개. n에다가 0을 넣으면 몇 사분면? 1사분면. 여기가 되겠죠? 0부터 30만 있으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20에다가 요만큼이 더해져요. 그럼 120에다가 120이 요만큼인데 거기 더해주면 120부터 150까지는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사분면. 그 다음 또 2 대입하면 240에다가 요 쪼가리가 더해져. 240이면 185고 여기 240이죠. 240에다가 0에서부터 30 쪼가리가 더해지면 여기 오죠. 그래서 3사분면. 그러니까 이 경우는 1사분면도 가능하고 2사분면도 가능하고 3사분면도 가능해요. 그러나 4사분면이 나올 가능성은 없죠. 왜 3개만 대입합니까? 이제 3을 0, 1, 2, 그 다음에 3을 넣으면 0을 넣은 거랑 똑같아요. 3을 집어넣으면 36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0을 대입한 거랑 달라지지 않아요. 시작하는 곳이. 그러니까 뭐 0, 1, 2를 넣었나 1, 2, 3을 넣었나 상관없어요. 그냥 3으로 나누면 요 n에 들어가는 거는 어쨌든 얘가 360을 완성을 해야 원래 위치 값이 되니까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는 건 세 종류의 값을 n에다가 직접 대입해 보면 어느 위치가 되는지 나온다. 그게 이제 유형 3번이고 요 정도가 요건 기출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605번을 지금 같이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자, 605번 외우셔야 돼요. 요거는 시험 기출입니다. (605번은) 2세타를 문제에서 일단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605번의 2세타가 제 3, 4분면이다. 2세타의 위치가 3, 4분면에 있답니다. 여기 있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적은 대로 1단계 2세타는 몇 바퀴를 돌았는지 모르고 알파인데 알파는 3, 4분면의 각도를 나타내려면 3, 4분면은 여기 전체니까 여기가 180도고 여기가 270이에요. 그래서 180보다는 크고 270보다는 작을 거야. 이렇게 쓰셔야 돼요. 쓰면 안 틀려요. 안 쓰고 암산으로 막 찍고 이러면 틀려요. 자, 이제 갑시다. 이 세타가 이렇게 표현이 됐고요. 근데 지금 찾아야 되는 거는 세타네요.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각도일까요? 2로 나눠요. 세타는 180n 플러스 2분의 알파. 그래서 2분의 알파는 자 여기 부등식이라고 말씀드렸죠? 부등식이에요. 2분의 알파는 90부터 135도 사이의 값이 됩니다. 이거는 뭐 숫자를 몇 개를 넣어볼지 잘 헷갈리시면은 그냥 0이랑 1 집어넣으면 돼요. 1이나 2 넣든가. 왜? 180이면 이제 둘로 쪼개진 거잖아요. 그래서 n에다가 0 집어넣으면 그냥 90에서 135죠. 90에서 135 여기죠.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90도부터 135도는. 자, 이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n에 1이 들어가면 180이 이미 더해지고 180만큼 더해지고 거기에서 90에서 135 사이가 될 거예요. 90만큼 더 넘어가면 이게 직각이니까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서 135 여기에 해당할 거예요. 그 다음 n에다가 이제 0 넣고 1 넣었는데 2 넣으면 변동이 없죠. 0 집어넣은 거랑 똑같죠. 다시 원래 시초선 위치로 돌아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종류의 각도가 색깔이 칠해지는 거는 없어요. 2로 나눴기 때문에 두 종류만 넣어보시면 딱 돌아와요. 정답은 얘는 2, 4분면, 얘는 4, 4분면. 정답은 2, 4분면 또는 4, 4분면에 위치해 있을 거야. 5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이건 외우세요. 이 문제. 이 문제 이제 호도법으로 내용 설명이 더 추가가 돼도 또 똑같이 나옵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각도는 60분법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60분법을 개발하고 잘 적용한 사람은 보통 뭐 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외계인일 거야까지 얘기하는데 이집트 문명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움직이는 각도를 한 바퀴를 360으로 놓고 전부 그 360, 60분법이죠. 한 바퀴가 360. 뭐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생각해냈을지 모르고 지금 그냥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서 다시 1시간, 하루가 이제 12시간, 24시간이고 1시간이 60분이고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60분법에서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거고요. 이거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수학을 많이 공부하시면 레디안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레디안. 호의 길이와 중심각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해내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게 60분법이 아니라 각도를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인데 호하고 호를 이용한 각도의 표현, 그래서 호도법이라고 부릅니다. 호도법. 호의 길이를 가지고 어떻게 각도를 나타내나요? 그랬더니 조그만 원이나 큰 원이나 뭐 원이 어떻게 생겼건 간에 이 원이 지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름 길이가 있으면은 이 지름에다가 신기하게도 원의 지름 길이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하면 딱 둘레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한 바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냈어요. 누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알아낸 걸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 정체가 파입니다. 그래서 원의 지름에다가 지름 다이아메를 얘는 이제 반지름 R이라고 쓰는 반지름은 레디어스의 약자죠. ER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이아미터 지름에다가 약 3.141592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요 무리수예요. 무리수. 요런 숫자를 곱했더니 바로 우리가 보통 원주라고 말하죠. 원주의 원은 동그라미고 주는 기둥이 아니라 이 주인 주자가 아니라 한자로 달리다 경주할 때 주자예요. 원 한 바퀴를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름에다가 저 파이만 딱 곱해주면 무조건 원둘레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한 바퀴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왜 발견이 되냐면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하여튼 뭐 친구들이랑 가보시던가. 근데 친구들이랑 여기를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리스 막 이런 터키 이런 데 가시나? 가족들이랑 가나? 거기 가면은 뭐 파르테논 신전, 무슨 아폴로 신전, 무슨 뭐 그런 신전들이 많은데 신전에 올린 이 기둥이 사실은 전부 다 맷돌 같이 생긴 대리석인데 대리석 덩어리예요, 돌덩어리예요. 얘네들을 아주 미세하게 다 맞춰서 하나 올린 거예요. 신기하게도. 네. 이걸 깎으려고 다 맞나 안 맞나를 알아보려니까 어떡하겠어. 당연히 이런 거가 발달해요. 이런 걸 잘 알아야 실수를 안 하지. 기둥이 딱 들어맞지. 그래서 옛날에는 필요에 의해서 이걸 발견을 하게 됐죠.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은 지름에다가 원주율이라는 파이를 곱하면 원 한 바퀴가 나온다. 근데 따져봤더니 그러면은 한 바퀴 다 돌아간 각도 말고 절반만 돌아간 각도는 그러면은 180도라고 말하는 절반만 돌아간 각도는 그럼 어떻게 되겠는가? 당연히 지름에다가 원주율을 곱한 거 말고 그거에 절반만 곱하면 2분의 1을 곱하면 그러면 원주의 절반이 나오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180도에 해당하는 그 느낌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바퀴가 360도죠. 이제 이게 아니라고 쓸게요.
원 한 바퀴. 한 바퀴를 다 돌린 거를 360도라고 하는데 반지름에다가 2파이를 곱하면은 원 한 바퀴가 다 나오니까 원주율이라는 단어는 그 360하고 같은 2파이에 해당하는, 이걸로 이렇게 설명하면은 여러분들이 알아듣기가 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다르게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나 더 할게요. 좀 다르게. 요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도하고 서로 연결지어서 각도를 표현하면 뭐가 좋으냐면 각도가 똑같이 커지잖아요. 그럼 호의 길이도 똑같이 커져요. 더 뭐 쪼그라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비례한단 말이에요. 각도가 커지면 호의 길이는 똑같이 비례해서 커져요. 이렇게 되는 관계를 찾아냈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정했냐면 반지름하고 이 호의 길이 자체가 반지름이랑 똑같은 이런 도형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 각도가 다 닮음이에요. 반지름이 1짜리가 되더라도 반지름이 2짜리가 되더라도 호의 길이가 똑같이이면 이 각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됐어요? 어렵죠 좀? 네. 그래서 이 각도가 일정한 거는 다 알겠죠. 그리고 대충 60 몇 도쯤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얘가 1이니까 여기 1보다 60도보다는 조금 작겠죠. 50 몇 도쯤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안 변하고 일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했어요. 정의대로 가면 자 어떻다? R 이렇게 됐을 때 이 각을 1라디안이라고 정했다. 이렇게 정했어요. 줄여서 RAD만 줄여서 쓰기도 합니다. 1라디안이라고 정했다. 이 각도를. 그러면은 얘는 호의 길이가 R이 아니라 2R이 되면 그대로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다시 또 1라디안이 돼서 2라디안 이렇게 되겠죠? 계속 비례해서 이렇게 가겠죠? 이런 이제 뜻이 생깁니다. 그럼 한 바퀴를 다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인데 X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한 바퀴 다 돌리면 2파이 R이라고 원주율을 배웠잖아요? 한 바퀴 다 돌리면 2파이 R이에요. 그러니까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을 하시면 R 곱하기 X가 2파이 R이 돼서 R이 양쪽에 지워지고 한 바퀴 다 돌린 각도는 2파이 라디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돼요. 이게 원주율이죠. 어렵죠? 조금 까다로운데 제가 설명을 너무 장구하게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반지름의 길이와 똑같은 호의 길이를 가질 때 이 각도를 1라디안이라고 정했다. 1라디안이라고 정한 이 각도는 그 당시에는 요런 1라디안의 여기는 각도고 호의 길이는 얼마? R이죠. 비례식이에요. 근데 얘는 비례하거든요. 중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똑같이 길어져요. 그러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360도에 해당하는 것도 물론 우리가 쓸 수 있겠죠. 360도는 한 바퀴를 다 돌린 건데 36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은 어떻게 찾냐?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다. 비례관계, 비례식을 이용을 해서 X라디안인데 이 상태는 한 바퀴를 다 돌린 각이니까 호의 길이는 2파이 R이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대로. 그래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을 하시면 X라디안의 값이 반지름이 약분되면서 X라디안은 2파이 라디안이구나. 2파이라고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죠. 얘는 근데 사실은 뭐에 해당해요? 360도에 해당하는 거죠.
360도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단위는 라디안 단위고. 그래서 요런 식이 하나 나와요. 2파이 라디안은 각도로 바꾸면 360도에 해당한다. 요거 하나 더 하셔서 양쪽에 2를 약분하면 파이 라디안은 얘는 절반이잖아요. 위에 거의 절반. 얼마야? 180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 문장을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먼저 이러면은 각도하고 라디안을 내가 내 맘대로 막 바꿀 수 있어요. 이제 막 외우셔야 돼요. 저도 끔찍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외워져요. 자꾸 얘기하면. 그리고 좀 먼저 팩트 폭격을 하자면 이거를 정성을 들여서 외우냐 안 외우냐가 학교 내신 등급 한두 개는 바뀌더라고요. 이거 선생님 저 이거 너무 하기 싫어요. 외우기 싫어요 하고서는 막 끝까지 거부하시면은 시험을 망쳐요. 그래서 그 시험을 안 망치려고 발악을 하고 저한테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선배 중에. 성적이 남아가지고 그냥 원래는 공주교대를 가려고 했는데 인천교대를 학교에서 가라고 적극적으로 밀었던 여러분들 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저랑 공부해서 이거 외워야 돼 막 그랬더니 착하죠. 외우고 시키는 대로 다 해서 그 수학 시험 점수가 99점이 나왔어요. 자기 인생의 최고점이래요. 시험지 좀 달라 그랬더니만 복사만 하고 원본은 가져가야 된다고 자기 거 기념이라고 그랬던 학생입니다.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지 않아요? 수학여행 가서 그 공항에서만 판다고 왜 우도 땅콩이 들어간 마음샌드 아세요? 공항에서밖에 안 팔아요. 근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그거를 사다 놓고 내 책상에다 탁 올려놓은 거야. 문자가 왔어. 누군지 모르는데 2시간 반을 기다려서 샀어요. 이런 거야. 와, 감동의 물결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샀을까? 나 아직 죽지 않았구나. 날 좋아하는 학생이 있구나. 당연히 여학생이라고 생각했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이거 누구지 하다가 알았어요. 키가 이따만하고 건호라고 우리 학원에 오늘 저 군대 갔어요. 군대 가서 머리 빡빡 밀고 학원에서도 몇 번 알바로 내가 불러다가 시키고 이제 같이 술도 먹고 막 그래요. 만나가지고 소고기 사줄게 그랬더니 그 친구고 그 얘기를 수업 때 했더니 여러분들 선배 이번엔 여학생이지 선배가 그냥 그 얘기에 되게 감동 먹었는지 재밌었는지 마음샌드를 또 사다 놓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짓 하지 마세요. 2시간 반. 그거는 여행지에 가서 왜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 시간 동안 제주공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주공항에 들어가시면 제주공항 그 바로 2층에 중국집이 하나 있어요. 그 중국집에 짜장면이 맛있어요. 그거 드세요. 차라리 2시간 반이면 사다 주시면야 뭐 저야 좋지만 미안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면 자, 문제를 좀 살펴보면은 정리가 될까 어떨까 모르겠는데 이게 좀 쉬운 문제는 아니어서 낯설죠. 태어나서 처음 배우니까. 여기 공식이 나왔는데요. 유형 4번을 보시면은 606번 위에 공식이랍시고 뭐 이상하게 써놨는데 저는 이거 외우고 있지 않아요. 이거 안 외웁니다. 저는 외우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내용 설명이 너무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페이지 73쪽으로 백하셔서 보시면 호도법 설명 중에 이제 60분법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많이 했던 방법이고 호도법이라는 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에서 길이가 r인 호에 대한 중심각의 크기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관계없이 파이분의 180도로 항상 일정하다. 이 일정한 각의 크기를 1라디안으로 삼았다. 이렇게 지금 써 있기는 합니다. 1라디안은 약 57도 17분 45초이다. 라고 그 옆에 조그만 설명이 있네요. 저는 뭐 별로 외우고 있지는 않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1라디안의 값을 외우지 마시고 이걸 외우세요. 어떻게? 조금 전에 칠판에 적어드린 라디안이라는 단위는 파이 라디안은
180도다. 이걸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냥 파이는 180도 줄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만약에 하시면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난 1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그럼 180으로 나누면 1도잖아요. 양변에 똑같이 180, 180 숫자로 나누면 1도는 180분의 파이예요. 그러면은 35도는 180분의 파이가 일단 기본 단위로 만든 다음에 35도는 곱하기 35가 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여기 뭐 180분의 파이를 곱하면 뭐가 되고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뭐가 되고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시면은 헷갈리고 나중에 답도 안 나와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 뭐 호의 길이 넓이 공식도 있는데 이거는 해야 되겠다. 이 내용 설명은 책에 없으니까 재밌게 하나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또 할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넓이 공식을 삼각형의 넓이 공식을 어떻게 했냐 하면 이 부채꼴의 넓이 공식 중심각이 세타야. 중심각 이제는 세타 번데기처럼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세타 이런 걸 이제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녀석의 넓이를 지금까지는 어떻게 배웠냐면은 반지름이 r이고 파이 r 제곱이 원의 넓이고 이 녀석의 중심각이 360분의 세타. 요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었죠. 넓이. 그럼 부채꼴의 요 호의 길이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어요?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한 바퀴를 다 돌리면 2파이 r이니까 2파이 r에다가 360분의 세타 이렇게 하면은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배웠죠. 맞죠? 이렇게 배웠습니다. 책이 없어서 신박한 공식이 하나 나오는데 뭐냐? 이거를 서로 분수로 만들어요. 이게 분모, 분자. 이래도 성립하죠? 그렇죠? 성립 안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네. 자연학생 얼굴 표정을 보니 성립한다고 해드릴게요, 선생님. 이런 표정이 살짝 느낌이 왔습니다. 좀 쉬었다 하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이것만 하고 쓸게요. 이렇게 됐어요. 됐죠? 네, 해도 돼요? 네, 허락하신 거야? 갑니다. 네. 이거 약분해도 돼요? 돼요? 하지 마요. 약분해도 되죠? 네. 하시든가 말든가 해도 되죠? 됐죠? 네, 약분. 파이도 약분해도 돼요. r도 하나 약분해요. 오, 죄다 다 약분됐어? L분의 S가 2분의 R이에요. 대각선끼리 서로 곱하면 RL 2분의 ES가 R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S가 2분의 1 RL이라는 유명한 공식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은 갑자기 뭐예요? 왜 뜬금없이 왜 나와요?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한 거죠? 약분을 막 했는데 뭘 약분하니까 뭐가 약분됐어요? 각도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채꼴의 넓이랑 부채꼴의 호의 길이랑 뭐 이런 거를 막 계산을 해야 되는데 책에다 써놔요. 각도 정보가 없어요. 없다? 그런데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럼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각도 정보가 없을 땐 이런 거 쓰고 각도 정보가 있으면 각도를 이용해서 쓰면 되죠. 뭐 그런 내용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각도를 이용을 해서 라디안이 아닌 걸 이용을 해서 알려드렸는데 책에는 이제 라디안으로 설명이 요게 빠져 있죠. 라디안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R 여기 호의 길이가 L 여기가 몰라 몇 라디안인지 몰라 여기 라디안이 세타 라디안이라고 하자. 그럼 이제 그대로 비례식으로 써볼게. 세타 라디안이야. 비례식으로 써볼게. L 자리에 누가 들어가나? 비례식으로 쓰면은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는 R이야. 맞지? 그치? 그렇게 정했잖아. 1라디안이면 호의 길이가 R이 되게 정했어. 그런데 세타 라디안인데 그럼 호의 길이는 L이야. 이건 비례해서 커지니까. 그치?
얘가 커지면 똑같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피자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피자 한쪽을 먹으면 피자 먹기 싫은 이 찌끄러기 맛있는데요, 선생님. 아니야, 그것도 피자 브랜드 나름이야. 저는 이제 뼈다귀라고 얘기하는데 피자 뼈다귀가 중심각이 커지면 똑같이 커지죠. 그러니까 1라디안짜리 중심각을 갖고 있는 피자는 피자 쪼가리 뼈다귀라고 말하는 게 R만큼 있죠. 그런데 이제 세타라는 중심각을 갖고 있는 녀석의 이 뼈다귀는 피자 뼈다귀는 L만큼 있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를 이용하시면 L은 1 곱하기 L은 R 세타. 그래서 라디안에다가 세타에다가 반지름만 곱하면 일명 생긴 게 좀 요래서 번데기 R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편하죠. 번데기 R로 이제 외우시면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L은 호예요. 영어로 아크. 그래서 활이에요, 활. 활 쏘는 사람들 아처 이렇게 부르죠. 게임할 때. 아크라고 부르는 호입니다. 그 현은 뭐냐? 현은 이게 현이에요. 현은 영어로 스트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편의점에 가면 전자레인지에 단 20초를 데워 먹는 그 스트링 치즈. 사실 한국말로 하면 현 치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 외우는 거 많이 나왔네. 파이는 180도 라디안. 그다음에 호의 길이 L은 번데기 R 세타. 근데 또 오늘 넓이 공식도 나왔잖아. 넓이는 2분의 1 RL 이랬으니까 2분의 1 R을 쓰고 L 자리에 그대로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R 세타. 2분의 1 R 제곱 세타. 요 내용은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외우는 요령은 이제 잠깐 쉬었다가 조금 설명하고 앞에 거 같이 문제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영상은 여기서 끊고요. 안녕.